혹시 이 단어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프로페시아, 핀페시아, 아보다트, 미녹시딜,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안드로겐, 에스트로겐. 이 단어들이 익숙한 분들은 분명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10개 문장 중 몇 개에 해당되는지 테스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마가 점점 넓어지는 느낌이다. 모발이 가늘고 부드러워지며 힘이 없다. 하루에 100개 이상 모발이 빠진다. 두피가 가렵고 비듬이 심한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 중이다. 두피를 눌렀을 때 가벼운 통증이 있다. 앞머리와 뒷머리의 굵기 차이가 많이 난다. 가슴의 털, 수염 등 몸의 털이 갑자기 길어지고 굵어진다. 두피의 피지가 갑자기 증가한 것 같다. 습관적으로 머리를 자주 긁는다.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100개 정도 잡아당기면 5개 이상 빠진다. 이 중 3개 이하인 분들은 본 영상을 시청하실 필요는 없고 3개 이상인 분들만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상하셨다시피 탈모입니다. 탈모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이 빠져 두피가 휑해져가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사진 한 장만 볼까요? 한 중국인이 잘생기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배우 송중기 씨와 가수 지드래곤의 사진에 탈모가 진행됐다 가정하고 머리 스타일을 바꾼 사진을 온라인에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던 두 잘생긴 남자 연예인의 이미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머리가 우리 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연예인들이니까 저 정도지 아마 저 같은 일반인들을 합성해보면 끔찍할 겁니다. 머리숱 좀 빠진다고, 아니 탈모가 있다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까요? 네, 이건 겪어본 사람만 아는 부분인데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저 역시 몇 년 전 스트레스성 탈모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사람 만나는 것이 꺼려지는 우울한 경험을 했습니다. 누군가 위에서 내 머리를 쳐다볼까 두렵고, 휑해진 정수리가 드러날까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도 꺼려지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 머리에만 꽂히는 것 같아 바깥에 나가 활동하는 것이 상당히 무서웠었습니다. 단골 미용실에서 머리가 좀 빠지셨네요 한마디에 그 미용실은 당장 끊어버렸죠. 내 치부를 들킨 것처럼 창피했으니까요. 이런 탈모 스트레스는 악순환의 연속이라 샤워 후 수북하게 쌓인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자고 일어나면 베개 위를 수놓은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우울해지곤 했었습니다. 불면증은 덤이죠. 그러다 모발이식도 찾아보고 결국 탈모인들의 성지로 불리는 종로 5가 땡땡 의원을 찾아 프로페시아라는 탈모약을 처방받아 2년간 섭취했었죠. 아마 이런 경험은 저만 가진 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은 약도 끊고 거의 원상태로 회복되기는 했지만 늘 탈모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작년 3월쯤 한 구독자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탈모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꾼 기업의 창업주라면서 제게 보내준 임상 논문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유명한 유럽 모발학회 정의연 1호 교수가 진행한 임상실험 결과 탈모 환자 70%가 객관적인 모발 개수 증가를 경험했으니까요. 이 71% 발모율이라는 건 10명 중에 7사람이 발모가 됐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그렇고 가장 궁금한 부분은 진짜 모발 개수가 증가했는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일 겁니다. 결과를 먼저 공유드리겠습니다. 사실 탈모 연구에서 모발 개수가 증가하고 객관적으로, 즉 육안으로 그걸 확인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먼저 평가 대상 부위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각각 번호를 부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동일 부위를 촬영하여 새로 자란 모발이 있는지를 비교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평가 기법으로 탈모 연구에서 자주 활용되는 포토트리코그램이 있습니다. 즉 특정 제품 사용 전후의 사진을 대조함으로써 실제 발모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 유럽 모발 연구학회 정혜연이신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이원수 교수팀이 수행한 임상시험에서도 이 기법이 활용됐습니다. 실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2002년 최신 의학에 게재된 천연 에스피노질리아 등 수종 허브가 함유된 허브 비누의 효과 논문에 따르면, 연구팀은 총 24명의 탈모 환자에게 4개월 동안 매일 취침전 끄레세 비누로 머리를 감도록 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는 머리에 거품을 낸 뒤 약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따뜻한 물로 머리를 헹구도록 했죠. 이후 4개월 시점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포토트리코그램을 활용하여 가로 세로 0.9cm 면적에서 사용 전후 모발 개수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다만 임상시험에 참여한 인원수가 비교적 적다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심한 탈모를 겪고 있는데 머리를 짧게 자르는 실험에 참가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연구 책임자인 이원수 교수가 직접 중증 탈모 환자들을 설득해 실험에 참여시켰습니다. 임상시험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4개월 뒤 71%에 해당하는 17명의 모발 개수 증가가 확인됐으니까요.
증가, 감소 환자를 포함한 전체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7모 정도가 늘어났는데 7모는 가로 세로 0.9cm 면적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를 9cm로 늘리면 머리 전체 면적으로 늘리면 7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고 한 모가 소중한 이들에게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숫자입니다. 특히 38세 남성 환자의 경우 사용 전 52모에 불과했던 모발이 4개월 뒤 96모로 증가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즉 가로 세로 0.9cm 구역에서 43모가 새로 자라난 셈으로 사진으로 봐도 눈에 띄게 풍성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원수 교수 연구팀은 이상의 결과로 허브비누는 환자 자가평가 및 임상사진 평가에서 우수한 탈모 방지 및 발모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객관적으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인 모발 개수 측정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모발 성장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결론지었죠.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월 중순 사진 한 장으로 전 세계 탈모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소 탈모를 겪던 한 영국인 남성이 모발 이식을 했다가 머리가 도토리처럼 부풀어 오른 사진을 공개한 것이죠. 모발 이식은 자신의 두피에 있는 모발을 떼어 탈모가 일어난 부위에 옮겨 심는 수술법으로 이 남성은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저렇게 살아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모발 이식 부작용을 겪은 사람은 의외로 꽤 많습니다. 현재 모발 이식의 성지로 불리는 국가는 튀르키예, 전 세계 곳곳에서 몰려드는 탈모인들로 북적이는 덕분에 모발 이식을 아예 의료관광 상품으로 키워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아 지출하는 비용이 약 3조 원입니다. 2024년에는 5배 급증해 15조 원을 썼다고 하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수천만 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고 튀르키예를 찾는 사람만 100만 명이라는 사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환자들, 튀르키예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치료받는 이들, 아예 치료를 포기하고 대머리로 살게 한 이들까지 더하면 그 인구수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한국에서만 인구의 20%인 1,000만 명이 탈모를 겪고 있다고 하니 탈모는 이제 질병이 아닌 현상이 됐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등등 모든 기업인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아주 많은 돈을 벌었으면 좋겠는데 이 15조 원 규모 시장도 한국이 꿀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난다모의 고도윤 창업주에게서 받습니다. 이분은 작년 제 채널에 모셔 인터뷰를 했었는데 왜 중절모를 쓰고 계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제일 먼저 여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난다모 창업자 고도윤입니다. 이렇게 또 디시멘터리 시청자분들을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중절모를 벗고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2번의 탈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모자 쓴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마가 좀 넓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를 좋아했고요. 해병대 장군을 목표로 했습니다. 젊은 날에. 그래서 사관학교를 갔고, 사관학교 교육을 받다가 이제 임관 직전에 육군 보병학교 위탁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그때 이제 야간 훈련에서 폭발물 사고로 이제 손을 다쳐서 왼손을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제 의지와는 무관하게 군인의 길을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됐죠. 제가 1987년도 하반기에 제가 건축회사를 시작합니다. 독립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88년도 월드컵이 유치됐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 회사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외식 사업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TGI 프라이데이스, 뭐 베니건스, 뭐 빕스, 뭐 이런 대형 그 해외 외식 업체들이 한국에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들과 이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 골드러시를 만들었고요. 골드러시 디자인 컨셉은 금을 찾아 섭으로 몰려들고 꿈을 찾아 섭으로 몰려들고 뭐 이런 과정을 디자인 컨셉으로 한 거죠. 로고가 HB에 이제 중절모가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 메이킹 차원에서 중절모를 썼죠. 1992년부터 중절모를 썼고 이제 지금까지 애용하고 있습니다. 고 대표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실 더 신뢰가 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마가 상당히 시원하게 열려 있는데 이건 분명 탈모를 겪었다는 흔적입니다. 탈모로 고통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제대로 된 탈모 관련 제품을 만든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라면 한번 끓여본 적 없는 사람이 50년 된 뼈해장국집 주방장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고 대표는 30, 40대에 2번 탈모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원래 이마 자체가 넓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인터뷰 당시 현재 난다모를 이끌고 있는 대표님 딸도 함께 배웠는데 제 의심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어쨌든 어릴 적부터 모자를 잘 쓰고 다녔고 1990년대 초 골드러시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을 창업하면서 이미지 메이킹 차원에서 쓰기 시작한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고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제가 살면서 크게 2번 탈모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멕시코 비즈니스를 할 때 IMF 때문에 건설 회사를 접어야 되는, 정리해야 되는 상황까지 놓였고,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서 멕시코에서 참 힘들게 고생할 때입니다.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아즈텍 인디언의 민간요법을 이제 접하게 됐고요. 그걸 사용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쓰니까 지루성 탈모도 깨끗해지면서 한 20일 쓰니까 이제 모발이 좀 빠지는 게 멈추고 모발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큰 도움을 받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난다모를 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때는 난다모가 아니고 크레세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크레세가 스페니쉬로 자라난다 이런 뜻인데, 모발이 자라난다 이런 의미로 크레세라고 한 거죠. 그걸 수백 개 이제 만들어 와서 약국을 유통하기 시작했어요. 보름 쓰시고 연락 와서 그 제품 있으면 좀 더 보내줄 수 있냐. 한 3, 4개월 지나니까 발모된 약사분들이 몇 분 생기신 거예요. 난다모를 엄청 잘 팔았습니다. 입소문이 계속 나면서 비누 한 장이 약국 경영을 바꾼다 기사가 나가고, 이 기사를 본 그 약사분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1,300개에서 1,400개 약국이 유통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난다모가 개국 약사들이 뽑은 발모제 1위로서도 선정이 됐었고, 약국가에서 난다모가 자리매김하고 알려지는 과정에 미국에서 개발됐다는 탈모 치료제 프로페시아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약업계 쪽에 있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이거 난다모를 지금 목표로 했다. 난다모가 사실 약업계 쪽에 자리매김하고 있어서, 그때 당시는 이제 탈모 치료약이 건강보험 수가에 적용되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이 약국을 통해서 이제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를 타겟으로 해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난다모를 도발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우리 난다모에 확신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너희들이 진짜 효과가 좋다면 난다모를 한번 공개 인정하자. 신문에 공식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원래 고도윤 대표는 1990년대 중반까지 미국산 스틸하우스를 활용한 건설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뒀으나 IMF를 겪으며 거의 파산에 몰렸었습니다. 환율이 3~4배 급등하면서 수입 원자재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으니까요. 결국 멕시코로 떠나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게 되는데, 현재 정착 과정에서의 극심한 스트레스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 어느 날부터 샤워 중 머리카락이 대거 빠지는 탈모가 시작됐고, 그게 두려워 머리를 감지 않다 보니 지루성 탈모까지 겹쳐 악순환이 이어졌죠. 그러던 중 멕시코에서 자생하는 허브덩어리 비누를 우연히 접하게 됐고, 이를 사용하면서 지루성 탈모를 비롯한 탈모 증상이 현저히 완화되는 체험을 합니다. 이를 계기로 연구를 시작한 결과 생허브 비누의 원료가 약 500년 전 아즈텍 인디언들의 인간요법에서 유래된 것임을 알게 됐죠. 이 과정에서 인디언들은 대머리가 없다라는 홍보 문구가 탄생한 겁니다. 한국에 돌아온 고 대표는 탈모 인구가 급격히 늘던 한국으로 원재료를 수입해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요. 주요 성분은 멕시코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10여 종의 식물로 에스피노질리아, 알로에베라, 네틀, 버베인, 캐모마일 등을 직접 분쇄, 반죽해 80% 이상을 수작업으로 제조하는 전통 인디언 방식이 핵심입니다. 이런 공정은 기계 처리로 인한 식물 성분의 신선도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로 이 생허브 비누는 온도가 높아지면 반죽처럼 물러지므로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누는 시장에 출시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초창기 고 대표는 직접 약사들을 찾아다니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전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01년 3월 27일자 데일리팜 기사를 살펴보면 개국약사 선정 발모효과 1위 제품 끄레세라는 제목으로, 끄레세는 난다모 비누의 초창기 명칭입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발모 제품을 판매하는 약국 100곳을 조사했더니 발모 효과와 탈모 방지에서 가장 탁월한 제품으로 61%가 끄레세를 꼽았죠. 반면 시중에 널리 알려진 발모 치료제들의 합계는 31%에 그쳤으며 나머지 제품들은 1% 미만에 그쳤습니다. 소비자 재구매율 또한 끄레세가 65%로 가장 높았으며, 이로 인해 대한약사기관지 약사공론에는 비누 한 장이 약국 경영을 바꿉니다라는 기사가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레세가 인디언 비누 난담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위에서 언급한 연세대학교 이원수 교수의 임상 결과가 학술지에 등재됨과 동시에 대한피부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되자 난담호 비누는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이후 2002년 4월 19일 현대 홈쇼핑을 시작으로 GS 홈쇼핑과 우리 홈쇼핑은 물론 일본 최대 홈쇼핑 채널 QVC, 대만 이스턴 홈쇼핑 등에 차례로 진출하며 국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특히 현대 홈쇼핑에서 전체 매출 1위를 차지했으며 일본 QVC에서는 TSV로 선정되어 불과 5시간 만에 15억 원어치를 판매, 방송 30분 만에 품절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발모 효과 덕분에 미국, 일본, 대만, 중국, 태국 등에 수출되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난담호 비누의 가장 두드러진 장점은 단순 세정 기능과 함께 모발 및 두피의 영양을 동시에 공급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제품과 달리 충분한 흡수를 위해 거품을 낸 상태에서 최소 1분 이상 두피에 접촉시킨 뒤 헹궈내야 하는데 임상에서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5분가량 기다렸다가 씻어내도록 해 71% 탈모 환자에게 발모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이는 허브 성분을 두피 깊숙이 전달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방식입니다. 상식적으로 두피를 토양, 머리카락을 식물로 본다면 비옥한 토양 위에 튼튼한 식물이 자라기 마련입니다. 영양분이 없는 흙에서 자란 식물은 당연히 비실비실 힘없이 쓰러질 가능성이 높고 비 한 번에 뽑혀나갈 위험도 충분하죠. 뿌리가 약하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왜 충분히 거품을 내 5분가량 기다린 후 씻도록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한참 난담호의 이름이 대한민국을 떨칠 때 미국 FDA 승인을 받은 프로페시아라는 약이 한국에 진출합니다. 이 약은 저뿐 아니라 탈모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약인데 이 약을 알기 위해서는 탈모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탈모의 종류는 사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크게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원형 탈모가 있는데 그 형태는 다양합니다. 이마 양끝이 먼저 빠지는 M자형, 정수리가 비어가는 O자형, 정수리 부근이 U자를 그리며 빠지는 U자형, 헤어라인은 유지되면서 모발만 가늘어지는 형 등등 종류가 많죠. 남성형 탈모는 안드로겐 탈모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유전적 요인, 연령,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예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들이 개발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등입니다. 프로페시아는 모낭을 축소시켜 탈모를 일으키는 남성 호르몬인 DHT 생성을 억제해 작용하는데 문제는 이 호르몬이 다시 생성되면 탈모가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점.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비싼 돈 주고 계속해서 먹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죠. 좋은 약이겠지만 주머니 사정이 걱정되는 분들이 유사약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페시아가 한국에 진출한 직후 고 대표는 난담호 효과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에 힘입어 공개 임상을 제의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내용은 당시 기사로도 확인되는데 고 대표는 대머리 치료제는 프로페시아나 마이녹실밖에 없다는 식으로 왜곡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난담호는 천연 성분으로 부작용이 없고 발모 효과도 고객들이 스스로 입증해줬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프로페시아의 응답이 없어 공개 임상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고 대표는 두 번째 탈모를 경험합니다. 사진으로 봐도 엄청난 탈모가 진행됐는데 왜 이런 탈모가 왔을까요? 두 번째 탈모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그 멕시코에서 고생할 때보다 아마 10배, 20배 더 힘든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허브의 아즈텍 인디언의 민간요법을 접하면서 특히 난담호 효과를 임상으로 보면서 천연 허브의 약용 효과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고요. 영국 아로마 테라피스트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공부를 이제 하게 됩니다. 매직스톤 비누라고 해서 난담호 2세대 버전을 만들게 됩니다. 매직스톤을 상표와 특허를 다 등록하고 난담호 2세대 버전이라 해서 판매를 시작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2015년도에 이 매직스톤 비누의 무단 도용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무단 도용 사건 때문에 제가 한 7년 정도를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2번 큰 수술을 합니다. 원래 이 친구들이 저희 제품 달랑 하나 훔쳐서 창업한 회사인데요. 저는 이제 2015년에 이 사실을 알게 돼서 그 회사를 방문해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더라고요. 상표 도용이다, 해서 형사건이다, 이런 얘기도 안 했고요. 어쨌든 이제 용서를 본인들이 구하고 기회도 줬죠.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거죠. 저희한테
고의 소송을 걸은 거예요. 이 소송을 걸어놓고 이제 뭐 제품을 계속 판 거죠. 이 친구들이 2년 만에 200만 장을 넘게 팔고 500억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남의 거 훔쳐서 파는 회사가 대한민국 10대 스타트업에 선정이 되고 아시아를 빛낼 이커머스 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2번 받고 심지어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만 8년 넘게 이제 제품을 불법 판매를 하는데 그 상황들을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나고 엎친 데 덮친 데 격으로 큰 수술까지 2번을 했었던 거죠. 두 번째 탈모는 저에 있어서는 굉장히 두려움이었습니다. 난다모 창업자로서 이 두 번째 탈모를 해결하지 못하면 난다모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든 간에 치료를 해봐야 되겠다. 사실 현대인들에게 탈모의 주범 중 하나는 스트레스입니다.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하지만 탈모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스트레스인데요. 고 대표는 1차 탈모가 왔을 때 아즈텍 인디언 천연허브를 이용해 큰 효과를 받고 이를 국내에 출시해 사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한때 전국 약국 3,000곳에서 판매하고 있었으니 매출 규모는 상당했을 것이고 국내외 홈쇼핑에서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기록했죠. 그렇게 평생 잘 나갈 것 같았던 그에게 탈모가 찾아온 것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2009년 난다모 2세대 제품인 매직스톤을 출시해 상표와 특허까지 등록해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던 중 무단 도용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현재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상장사가 된 업체에서 매직스톤을 무단으로 도용해 제품 형태, 제품명을 그대로 가져가 엄청나게 팔아치운 겁니다. 당시 고 대표는 앞날이 창창한 젊은 친구들이고 고생했던 젊은 시절이 생각나 용서를 해줬으나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할 특별한 마케팅 방법이 있으니 대량으로 발주해 정신이 없도록 만든 후에 매직스톤의 특허가 만료되는 날 특허법원에 상표 무효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3년 넘게 진행된 특허법원 소송은 전부 고 대표의 손을 들어줬으나 매번 소송에 불러다녀야 했고 형사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과태료 내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으니 인간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현재까지도 완전히 끝나지 않아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진 그는 이 과정에서 쓸개 제거 수술과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고 있지만 괜한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 기업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물건 훔치는 것만 절도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지적재산권을 도용하는 것 또한 절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 정의는 승리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보는 건강에 3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피릿, 하나는 이모션, 하나는 피지컬인데요. 하나만 깨져도 건강에 이상신호가 생긴다. 탈모를 겪으면서 수술 2번 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신체 균형이 무너졌구나. 건강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오는 신호가 탈모로 오는구나. 이런 걸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난다모 성분에 대해서는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된 임상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저희한테 상당한 노하우였고, 성분에서. 두 번째는 제가 영국 아로마 테라피스트 자격증을 땄잖아요. 아로마 테라피스트라는 거는 사실은 서양의 한의사입니다. 다 천연 성분을 가지고 치료에 쓰는 건데요. 허브에다가 물을 끓여서 뜨거운 기름을 쐬면 허브의 성분이 같이 기화가 돼서 관을 타고 내려오면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이 이게 추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을 타고 내려오면 바로 물을 차갑게 해서 칠링을 하면 거기서 기름과 물 성분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저희는 그 맨 위에 있던 그 기름 성분을 이제 아로마 오일이라고 하고 있고 블렌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치료 효과를 만들어내고 찾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로마 테라피스트고 이게 심리 치료의 굉장히 특효입니다. 난다모 모든 제품에는 아로마 블렌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향을 맡으면 대뇌 변형계까지 가는데 20초 걸립니다. 저희 제품을 쓰고 샴푸하는 순간에 본인도 모르게 감성이 바뀌는 거죠. 한 가지가 더 필요하더라고요. 아로마 테라피스트는 두피만이 아니라 온몸 마사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사지를 해줬을 때 그 흡수율도 높이고 아로마 효과를 좀 배가시키니까요. 두피 마사지를 과연 어떻게 제품에 담을 수 있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아로마 브랜딩 자신 있어. 난다모 임상 결과 있어. 이 두피 마사지를 과연 어떻게 제품에 적용시켜야 되느냐 하는 그 고민을 수개월 동안 하면서 제가 꿈을 꿔요.
새벽녘에 꿈을 꿉니다. 이런 모습의 제품이 갑자기 꿈에 나타난 거죠. 난다모 성분의 아로마 블렌딩이 되어 있는 그 몸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석영 유리 마사지 볼입니다. 이런 구조가 이제 꿈에 나타난 거예요.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일어나서 바로 프리핸드로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의 이제 이 인디언 스톤이 나오게 됐는데요. 사진을 두 장만 볼 텐데요. 날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수리가 환하게 비어있는 사진은 2019년 11월, 정수리가 빽빽한 사진은 2021년 1월 사진입니다. 둘 다 고도현 대표의 사진인데 매직스톤 무단도용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엄청난 탈모를 겪었습니다. 이때 멕시코 시절보다 더 심각했다는 것이 그의 증언인데요. 그리고 이 탈모를 난다모를 이용해 직접 탈출해보기로 결심합니다. 사진 속 특허는 위에서 설명한 인디언 스톤으로 받은 특허증인데 출원일 날짜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원일이 2021년 12월이고 등록일이 2024년 6월인데요. 그가 약 1년간 인디언 스톤을 사용해보고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한 후 특허를 준비해 그해 12월에 출원한 겁니다. 그리고 인디언 스톤은 90년대 후반 멕시코에서 가져와 대성공을 거둔 비누의 아로마 블렌딩 기술, 그리고 두피 마사지용 석영 유리 마사지볼을 결합해 만든 역작 중 역작입니다. 특허청에서 무려 3년간 꼼꼼한 심사를 거쳐 등록해준 귀한 기술인데요. 위에서 설명했지만 고 대표는 엄청난 공부 끝에 서양의 한의사로 불리는 아로마 테라피스트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스트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속해서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에서 그는 건강의 3요소를 발견했는데 건강한 정신, 건강한 감정, 그리고 건강한 신체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본 것이죠. 고 대표는 매직스톤 무단도용 사건을 겪으면서 저 세 가지가 모두 무너졌고 그 결과가 심각한 탈모 그리고 2번의 수술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3요소를 한 제품에 담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인디언 스톤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임상 결과가 있는 난다모 비누 성분, 아로마 테라피스트로서의 블렌딩 전문성, 그리고 두피 마사지까지 한 제품에 녹여냈죠. 전부 수작업으로 만드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두피 마사지를 위해 석영 유리 마사지볼을 결합시켰다는 점입니다. 저뿐 아니라 제가 인디언 스톤을 선물한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던 부분인데 이 석영 유리 마사지볼을 결합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혈액순환 때문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혈액순환 장애는 탈모의 한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이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모든 신체기관이 그러하듯 모발 역시 혈액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건강하고 뿌리 깊은 모발로 자랍니다. 즉 모발이 씩씩하고 튼튼하게 성장하려면 우선 몸의 전반적인 상태가 양호해야 하고 무엇보다 토양, 즉 두피의 혈액순환이 왕성해야 하죠. 토양이 메마르고 영양분이 없다면 식물의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요. 그간 다른 제품들은 특정 성분을 함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기대하지만 인디언 스톤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접근했습니다. 강제 혈류 개선을 통한 혈액순환 방식인데요. 마사지를 받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사지를 받고 나면 몸이 노곤노곤해지면서 몸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셨을 텐데 마사지를 받으면서 온몸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석영 유리 마사지볼은 어떤 소재로 해야 파동이나 마사지 효과가 좋아질까 연구하다 선택된 소재입니다. 피부를 마사지할 때는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층까지 전달되어야 하는데 5mm 이상 올라와야 근막 마사지가 가능해집니다. 인디언 스톤은 7mm가량 위로 돌출되어 있어 전기 신호를 피부까지 전달하는 근막 마사지가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고 대표는 이 제품으로 직접 임상을 해보고 직접 두피 마사지에서 탈모의 효과를 본 후에 특허를 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동양인 분들이 좀 매운 음식, 짠 음식을 먹기 때문에 두피, 열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되게 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막 머리가 뜨끈뜨끈 하잖아요. 그러면서 과잉 피지가 생성이 되고 또 그 피지로 인해서 모발이 가늘어지고 쉽게 빠지고 이런 질성 탈모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제가 이제 두피 열을 내리는 마사지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마 가운데가 서드 아이라고 하잖아요. 가운데서 조금 위가 인당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눌러줍니다. 약간 돌려주면서 정수리 가운데 보면 백혈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그 남자들이 탈모가 돼서 고민하는 게 이 정수리 부분인데 이 정수리 부분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 뒷부분에 이게 툭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이 뼈 바로 밑에 왕골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마사지죠. 그리고 이제 이거 왼손으로 바꿔서 여기 두 군데니까 이렇게 해줘야죠. 이렇게
세 군데만 해주면 두피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서양의학이 아니라며 동양의학이니 혈자리니 하면서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과소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를 좀 볼까요? 2019년 국제학술지 더마톨로지 앤 테라피에 발표된 논문 안드로게성 탈모를 위한 표준화된 두피 마사지의 자기평가 설문조사 결과는 두피 마사지가 안드로게성 탈모 환자들의 모발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안드로겐성 탈모를 가진 응답자 327명이 하루 최대 20분, 약 7.4개월 동안 두피 마사지를 시행한 결과 68.9%의 환자가 탈모의 안정화 또는 모발 재성장을 보고했죠. 2024년 한국미용학회지에 발표된 아로마 두피 마사지를 병행한 탈모 관리가 모발 및 두피 상태에 미치는 영향 저자들은 탈모 관리가 필요한 20대에서 50대 남녀를 대상으로 일반 탈모 관리 프로그램과 아로마 두피 마사지를 병행한 탈모 관리 프로그램을 8주간 실시해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4주차, 8주차에서 두 그룹의 모발 굵기나 모발 밀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4주차에서 8주차로 진행될수록 아로마 두피 마사지가 병행된 탈모 관리 프로그램의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뿐 만약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비교 분석했다면 그 차이는 확연히 달랐을 것이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왜냐면 위 실험이 일주일에 한 번 아로마 두피 마사지를 실시한 결과인데 만약 하루에 한 번씩 혹은 이틀에 한 번씩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사실 탈모는 죄가 아닌데 괜히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 아이의 학부모 모임에 갈 때, 부부 동반 모임에 갈 때, 사교를 위한 외부 활동을 할 때 늘 남들의 시선이 내 머리에만 꽂히는 것 같죠. 그래서 탈모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인데 이러한 약들은 호르몬을 억지로 억제시키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탈모 치료제라고 하지만 이상합니다. 치료제라면 분명 꾸준히 섭취하면 1년이든 2년이든 완치가 되어서 그 이후로 먹지 않아야 하는데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끊는 순간 다시 탈모가 시작되니까요.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고려하는 방법이 모발 이식입니다. 보통 탈모가 최대로 진행됐을 때는 정수리부터 이마까지 휑해집니다. 옆머리와 뒷머리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탈모가 시작되면 모발 이식을 고려하는데 문제는 모발 이식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모발 이식한 모발은 어떨지 몰라도 기존 머리카락은 계속해서 탈모가 진행됩니다. 모발 이식 받은 부분은 멀쩡한데 그 주위로 또 탈모가 진행되므로 울며 겨자 먹기로 탈모약을 또 먹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기업의 훌륭한 고객이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위 고도윤 대표가 이야기했듯 탈모는 유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탈모가 시작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건강을 챙기시고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습관들을 줄여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혹시 부작용 없이 매일매일 두피를 관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인디언 스톤을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미 20년 이상 이 제품만 쓰고 계신 분들이 셀 수 없이 많고 저와 제 주변 지인들 전부 제가 선물한 제품을 쓰고 있고 고도윤 대표 역시 이 제품을 씁니다. 심각한 탈모가 왔을 때 더 좋은 탈모 예방 제품이 있었다면 급해서라도 그 제품을 썼겠지만 굳건하게 인디언 스톤으로 관리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인사드린 고도윤 대표가 디시멘터리 구독자 한정 인디언 스톤 최대 할인 혜택을 제공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다만 최소 구매 수량은 3개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한 억만장자는 90일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면 우리 몸이 변하고 우리 생각이 변하고 우리 삶이 바뀐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특히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조급증에 시달립니다. 비누를 써서 일주일 만에 머리카락이 풍성해지면 고도윤 대표는 벌써 노벨상 수상자가 됐을 겁니다. 난다모 임상실험도 4개월 되어서야 발모 효과가 확인된 만큼 하루, 일주일, 한 달 만에 머리카락이 풍성해지는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자연유래 천연 성분으로 모발에 영양도 공급하고 두피 마사지로 두피 건강도 챙기고 심신의 안정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 같은 경우 하루 한 번씩 사용했을 때 한 달에 1개 정도 필요한데 최소 3개월은 사용해 보시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느껴보시라고 3개로 제안드렸습니다. 대신 모든 구매 고객에게는 전설의 인디언 비누를 1개씩 일괄 증정해 드릴 예정이니 전설도 경험해 보시고 새로운 전설도 남보다 먼저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진행했을 때 하루 만에 예약 구매로 전환되어 가장 마지막에 구매하신 분은 3개월 후에 받으셨습니다. 서두르셔야 승자입니다. 고도윤 대표가 특별 행사를 진행해 주신 만큼 저 역시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밤 23시 59분까지 가장 성의 있는 댓글을 남겨주신 5분을 선정해 매직스톤 비누를 1개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직스톤은 이번 행사에서는 진행되지 않지만 무단도용 사태를 불러온 그 주인공입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그 도용업체가 200만 장 팔아 500억 원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 원조 제품을 경험해 보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이벤트는 구독자 혜택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독 버튼을 누르셔야 참여가 가능하고 당첨자는 내일 저녁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발표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